저 사실 선생님 드레스 입었을 때 제일 행복해요. 나갔고 딱 벗은 순간 신데렐라가 마차에서 딱 내려가갖고 그게 너무 싫은 거야.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. 이거 입었을 인정? 인정. 입었을 때는 약간 에디튜드가 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. 이런 드레스나 이런 주얼리를 하면 그거를 뺏어가는 순간 너무 미쳐참해. 아 진짜? 그런 거 있어. 제가 앨범을 하나 먼저 찍는 게 있었는데 조금 바꿔보자. 다른 디자이너들, 한국 디자이너들이 드레스가 막 있는데 너무 그게 마음에 딱 들면서 이거 그러고서 딱 집었는데 그게 유럽 디자이너 옷이 아니었던 거야.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. 서승연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야. 그래갖고 어머 너무 기적이다, 운명이다.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 알게 된 거예요. 저의 그 온갖 열정이 다 드러난 이 드레스를 선생님만큼 소화해 주시는 분이 정말 거의 없으세요. 진짜 없으세요. 선생님은 제가 만약에 뭐 한 50을 표현을 했다 그러면 선생님이 입으시고 노래를 하시면서 그게 막 뭐 100, 200 그 이상의 그 느낌을 표현을 해주시니까 클래식한 성악가들이 사실 의상에 그렇게 큰 신경은 안 써요. 저처럼 이렇게 한 번 공연에 4번이나 옷을 갈아입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거예요. 이 드레스가 음악과 같이 예술의 한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선생님한테도 신경이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아. 왜냐면 제가 그렇다고 모델도 아니고 선생님의 몸매는 제가 처음 만난 그 청년 사람들 진짜인 줄 알아. 저는 진짜예요. 재밌어요. 아니 근데 서승연의 드레스를 입으려면 뭐 하나 먹을래도 조심스러워. 손 떨면서 먹어야 돼. 성악가니까 좀 먹게 되잖아요. 저는 이제 물론 관리를 한다 하는데 사실 이렇게 폭식을 하려고 그래도 드레스 입어야지 하는 생각에 먹다가 이게 포크를 놓을 적이 많아요. 솔직히 얘기할게요. 조금 화가 나면 사람들이 노래는 잘 안 듣고 의상을 너무 치중을 해. 솔직히 그런 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드레스를 딱 입고 나면 사람들이 와 그러고 후기 그러면은 뭐 드레스가 어땠고 드레스 얘기가 거의 많아요. 그럴 때 선생님한테 화내죠. 선생님 이제 집중력. 둘 다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렇죠. 매번 새로운 거를 컨셉을 저한테 주시고 도전의 여왕들이라서. 네. 그리고 사실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컨셉을 잡는 거거든요. 근데 일단 첫 번째 숙제는 선생님이 늘 해결을 해주신다는 거는 저는 그 이제 더 집중해서 디자인에 열중을 하고 컨셉을 잡아서 디자인을 해서 컬렉션 발표하는 것보다 선생님 이게 더 훨씬 힘들지. 훨씬 더 그렇죠. 힘들지만 또 재미도 있고 쉽고. 우리는 이제 완성된 작품을 보잖아요. 저걸 딱 보면서 조합이며 이런 거를 생각하느라 얼마나 많은 밤을 샜을까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프로듀싱을 하니까 그 작품이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그 과정을 제가 알잖아요. 저도 노래 딱 악보를 받으면은 그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몇 시간이나 며칠이나 몇 달의 연습이 거쳐서 그게 딱 나와서 이렇게 부르는 거지. 그러니까 똑같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. 여기 솜에 들어간 색동 색깔은 조수미 색동이라고요. 그 말씀하셨거든요. 선생님 저번에 인형의 노래 하신다 그랬을 때 되게 고민했던 게 예쁜 한국 인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색감이 무엇일까? 얼마나 고민했을까? 네, 근데 이제 태극기에 들어간 그 색깔을 포함한 오방색은 제가 쓰기가 싫었어요. 스위트하고 아주 정말 캐치한. 그러면서도 유러피안한. 예, 그러면서도 유럽의 어떤 실루엣을 같이 그 노래가 어울릴 수 있는.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하셨던 드레스 중에 제일 힘들지 않나 몰라. 많이 힘들었어요. 정말요?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은 그때 안드레 킴 선생님 드레스 계속 이제 선생님 살아계실 때 머리를 하러 어떤 미장원을 제가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이 저를 알아보시고 깜짝 놀라시면서 선생님 드레스 입고 안 다니세요? 저는 이러고도 슈퍼마켓도 솔직히 갔거든요. 정말요? 미장원에도 그거 입고 갈 걸 그랬어. 되게 속상하셨을 때가 이건 저도 속상한데 그때 제가 약간 정신이 없었나 봐. 보통 선생님이 제일 앞줄에 앉아 계시거든요. 공연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이렇게 일으키셔가지고 선생님께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걸 굉장히 원하고 좋아하셨어요. 근데 그날따라 제가
선생님이 소개하는 거를 깜빡 까먹어갖고 다음날은 쉬고 다음날 선생님한테 이제 꽃 들고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가려는데 선생님이 바빠서 저를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다음날에도 선생님 전화도 안 받으시고 선생님 삐셨어. 그래서 나는 왜 그런지 몰랐어. 그거 어떻게 화해하셨어요? 그래갖고 다음날 가갖고 싹싹 빌었지. 정말 손이 발이되도록 빌었어. 그래서 죄송하다. 용서하신 게 한 일주일 후에 나 용서하셨어요. 꼬맹이 디자인 시절에는 그냥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디자인을 하고 싶었어요. 상당히 옛날부터 복식사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정말 드레스다운 드레스,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클래식한 거를 완전 베이스로 한 그런 드레스들은 거의 그때는 없었어요. 정말 공주님 같은 드레스는 너무 유치해, 너무 싸 보여. 근데 그 이유가 정말 싸고 그런 소재로 그냥 막 만들었거든요.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. 그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. 그래서 정말로 진짜 예쁜 드레스를 만들어 보고 싶고 정말 이제 하고 싶은 디자인을 사실은 마음껏 했죠. 근데 이제 그 마음껏 하는 거를 그렇게 딱 알아봐 주시고 그 공연장을 당연히 선생님 노래가 압도하시지만 사실은 그 노래에 걸맞는 드레스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. 맞아요. 그게 아무리 제가 최선을 다해도 입는 사람이 그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정답이 아니고 그 정답에 맞춰서 언제나 해야 된다라는 생각? 근데 그 정답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거기에 저의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가 옷을 만들 때 꼭 기도를 하고 시작해요. 오, 정말? 네. 몰랐어. 근데 뭐야, 나 소름 끼쳤어.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 분들의 선생님의 그 생각과 잘 맞아야 되고 도움이 아니라 그거는 안드레 킨 선생님 다음에 서승연이죠. 제가 그 자부심으로 사실 미안하기도 해요. 많이 선생님한테 사실 해외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많이 하죠. 그것도 그렇지만 네. 지금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큰 행사 같은 거 이제 하잖아요.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제 디자이너가 이제 딱 섭외가 돼서 들어와요. 그걸 이제 서승연 선생님으로 바꾸려고. 네. 아니 매번 바꿨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매번 바꿨어요. 평창 올림픽 때 폐막식 때 소양 씨랑 같이 노래를 하시는데 맞아. 선생님이 이제 그 드레스를 입으시고 소양 씨는 처음에 의상에 대한 코멘트가 없으셨어요. 근데 선생님이 옆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냐면 두 분이 같이 노래를 하는데 같이 그거를 불러야 되는데 선생님은 제가 이제 그 평창 그 올림픽에 맞게끔 디자인을 마스코트 네. 소영 씨도 거기서 일반 옷 입으시면 안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반다비라는 그때 마스코트가 반다비거든요. 그래서 이제 소영 씨를 이제 까만색의 반다비를 만들어드리고 선생님은 올림픽의 여신을 만들어드리고 제가 처음 그 드레스를 디자인할 때도 사실은 저희 집 드레스는 완전히 화이트, 올 화이트의 드레스만 입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벌써 당장에서 다시 따서 투피스에다가 뭐 그런 망 스커트 같은 것만 천사처럼 딱 입고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케이팝 의상이나 선생님 의상이 뭐가 갑자기 막 탁 생긴 게 아니라 아이돌 케이팝 스타들도 이제 보다 더 럭셔리한 옷들, 공연복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. 맞아요. 한국이 너무 좋은 점은 본인들이 원하는 컨셉에 다시 새로운 디자인을 그 짧은 시간에 맞춰서 표현해서 입는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된 나라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저 혼자만 막 일을 제가 잘해서 막 밤까지 옷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뭔가 소재나 어떤 오브제를 구할 수 있는 어떤 큰 시장이 있는 거고 사실 그들도 예쁘고 잘하고 멋있고 하지만 그 주위에서 애쓰시는 분들의 공도 너무 크죠. 코로나 때 너무 절실히 누구누구 하나 다들 너무 고독하고 외로웠어.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만질 수도 없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마지막 인사도 할 수 없었어. 이제 조금 이제 좀 풀렸으니까 이제야 진짜 정말 사랑할 때구나. 코로나가 우리한테 너무나 힘든 사정이었지만 우리한테 거꾸로 우리한테 많은 걸 깨닫게 한 것 같아요. 지금 보면 되게 실망할 것 같아요. 그때 멋졌던 그 모습으로 그냥. 그러니까 그분이 가끔 제 콘서트에 와서 이렇게 멀리서 보고 가시는 걸 알아요. 되게 복이 많아요. 그런 멋진 사랑을 할 수 있어서. 그때 느꼈던 그런 사랑이나 이런 게 모두 음악에 들어가 있고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. 제가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을 2번이나 했었는데 그때마다 얘가 나왔는데 제가 무슨 수를 써서 막 하려고 그랬는데도 파이널에 못 들어갔어요. 무슨 콩쿠르에 크게 입등을 한번 했어요. 그래서 되게 아껴요. 사람 착하고 열심히 하고
네, 6명하고 벌써 티켓은 다 팔렸고. 근데 뭐 잘해봐야죠. 제가 이제 지금 가르칠 때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죠? 저 엄청 안 무서워요. 해철이도 준비했어요. 나의 36년의 경험과 모든 이런 거를 뭐 주는 건 괜찮은데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을지도 좀 그렇고 또 웬만한 같은 성악가들은 안 주려고 해요. 솔직히 얘기해요. 정말 마음으로서 내 아들, 딸처럼 생각을 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주진 않거든요. 근데 저는 줘요. 왜냐? 자, 나도 걔네들처럼 다 그런 시절을 겪었거든. 내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. 30몇 년 전에. 비밀을 주고 싶어요. 걔네들이 알아만 들을 수 있다면. 제 음악의 동반자? 아무리 열심히 노래를 하고 연습을 해도 무대에서 청바지를 입고 노래할 수는 없잖아요. 그 관중에 대한 최대의 사랑과 예의를 드리고 싶어요. 노래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드레스, 가장 아름다운 나의 모습, 그리고 아주 고귀한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을 초대하는 거거든요. 저로서는 선생님이 제 음악의 동반자를 수확해요.